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어제 하루에 요즘 100포인트가 예전 같은 100포인트는 아닙니다만 114포인트 외우기도 쉽게 114로 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갑자기 이게 개인이 사느라고 외국인이 팔리는 건지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개인이 사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지금 딱 11월 들어서 또 약간 색깔이 달라지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9월달, 10월달 우리가 이제 지나온 어떤 경험을 좀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다가도 장중에 언제든지 또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좀 당길 수 있는 네. 시장이다 보니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처럼 약간의 조정세만 보인다라고 하면 수급 블랙홀 현상 혹은 지수 혹은 그 외 유사 섹터에서의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환율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1,340원, 50원 너무 높은 것 아니야라고 했다가 이제 1,420원대, 1,430원대도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게 저는 좀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의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자 기존에 좀 쌓아왔던 매수 포지션에 대한 매도 물량도 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공교롭게도 지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파생 포지션을 좀 보면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좀 대거 청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보기보단 가지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지금 일정 부분을 좀 청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수급의 변화는 계속해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보면은 업종 간의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반도체라든지 조선, 원전 이런 쪽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은 좀 쉬어가고 또 바이오 쪽 또 마침 비만 관련된 또 이슈가 있죠. 그렇죠. 예. 일단 미국에서는 일라이릴리 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네. 또 화이자가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비만 당뇨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걸 또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일라이릴리가 더 높은 금액으로 화이자가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을 지금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비만 당뇨 쪽에 대한 어떤 경쟁이 좀 치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지고 오면 사실 비만 당뇨를 낳기보단 메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이자도 노리고 있고 일라이릴리가 노리고 있는 미국 기업이 바로 메세라인데 네.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과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 가장 링크가 깊은 게 바로 D&D 파마텍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메시 치료제는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대다수의 이제 어떤 질환에는 대표 치료제가 있는데 일단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대표 치료제가 없다 보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이 결과치에 대한 숫자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임상 3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인 혹은 양산까지 가게 된다면 또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심도가 좀 쏠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비만 당뇨하면 지금 올릭스와 D&D 파마텍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좀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또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작년과 올 초에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높여 잡으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약품이 최근에 네.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바로 이 비만 당뇨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임상 데이터에서 가장 앞서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임상 3상 데이터에 대한 숫자도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 플러스
큰 손실 없는 비만 당뇨 네. 치료제에 대한 또 트렌드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한미약품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4,000표 달성했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이제 시장 전체를 보면서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38.5%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가려면 결국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우선은 지속 관찰해 보시는 것이 가장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황제주라 불러주는데 어제 잠시가 아니고 종가가 100만 원 넘었으니까 두산.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이게 250만이 넘었네. 네. 근데 여기는 우리 네. 우직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또 뭐 주식 분할 뭐 이런 거 막 액면 분할 이런 거 하면서 뭐라도 하는데 그런 거 장깨를 안 부리시는 것 같아. 템베거 찾는 게 어렵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주변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새 지금 보면. 못 가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 이거 보니까 이거 날라간 게 진짜 많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효성중공업도 사실 5만 원대 과연 황제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100만 원이 됐을 때 200만 원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벌써 250에 예. 지금 뭐 목표가는 280, 290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300 상황인데 까지 나오잖아요. 300도 네. 있더라고요. 일단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다달이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수주 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중소형 변압기와 다른 것은 뭐냐면 판매 단가입니다. 단가. 중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작은 변압기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의 주가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조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플러스 효성중공업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그러니까 북미는 원래 지금 잘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플러스 대규모 또 전력기기를 수요해줄 수 있는 나라들과 계속 링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 시장의 관심도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효성중공업 좋은 거 다 알고 LS일렉트릭도 다 좋은 것 알지만 이건 완연하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좋은 건 알겠지만 저는 쫓아가시기보단 오히려 전력기기가 이렇게 좋다면 저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 대원, LS 마린 솔루션을 좀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말에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게 금이랑 은의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보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로 구리의 가격 변동성이다. 전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전선주들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또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됐었던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구리 선물 가격도 점점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력기기가 안 좋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력기기가 좋으나 현재 전력기기주들에 대한 신규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대체 어떤 제로 전선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더 올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또 테마 키워드와 맞물린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HVDC와 같은 고부가 가치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전력기기 갈 때 따라 올라가지 못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관과 함께 동시에 매입이 잡힌다고 합니다. 고객사의 매입이 잡히게 되면 결제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재무제표에 굉장히 빠르게 녹아드는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공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완료금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기보다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자금이 좀 잡히는 시기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늦게 조금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 주가에 약간의 좀 시차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한 달 만에 따버리네요. 아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제 보면은 그
광섬유 광케이블 쪽이 또 움직였잖아요. 네. 뭐 대한광통신 상한가 치고 또 그 관련해서 뭐 RFHIC인가 네. 이런 종목들까지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전선으로 이게 데이터 센터 이렇게 뭐 전력망 확충을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광섬유 광케이블 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지난주에 젠슨왕 CEO가 GTC에서 노키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큰 금액을 들여서 노키아의 지분을 인수를 함과 동시에 AI 시대에 있는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지금 이제 통신망 관련주에게까지도 그러한 훈풍이 좀 불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오픈랜 기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이폰은 지금 5핀 쓰고 있죠, 충전 네네. 젠더.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시커널 젠더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픈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약간의 다른 젠더를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기술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랜 기술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는 RFHI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RFHIC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몰셀 기업, 그러니까 스몰셀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는 또 이노와이어리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부품주 안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주파수 경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한번 가져놓으면 괜찮은 기업들이 또 질비해 있긴 한데,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한번 5G 통신 장비주에 크게 대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네. 그들의 기술력이 허위가 아니었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 나타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악성 물량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시세가 나올 때 또 이 네. 시세를 이용해서 지금 워낙 반도체가 핫하니까 예. 그거를 꾸준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G 통신주는 좋긴 하지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악성 물량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간밤 나온 소식 중에 그 삼성 SDI가 네. 테슬라 ESS 배터리 공급한다는 얘기 있었고, 네. 어때요? ESS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 뉴스는 단독이었기도 하지만 예. 시장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을 해서 움직인 게 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어떤 수주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골자의 상승세가 최근 약 2주 동안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 오히려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조금 부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숨쉴 구멍은 찾았다. 그런데 이 숨쉴 구멍이 숨쉴 구멍. 여러분들이 과거에 전기차를 바라보면서 세웠던 가격대까지 올라오기에는 저는 다소 좀 힘들 수는 있으니 추가 매수라기보단 바닥권에서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은 길게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단기 매매 전략을 세워보실 분들에게는 좋지만 3년 전, 4년 전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하면서 관리를 할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SK하이닉스 어때? 어제 60만 원 넘었고 오늘 조정받는데 네.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SK하이닉스에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제 스스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50만 원 초반대부터 이제는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6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나름의 개인적인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평선들의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먼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가격 조정이 되었든 기간 조정이 되었든 약간의 기술적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기술적으로 저는 55만 원 초반대 아니면 55만 원 좀 이하의 약간의 그 밴드 안에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저는 신규 매수는 조금은 어렵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쪽에서 한번 달래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유리기판에 대한 키워드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 여러분들이 펠리클 장비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펠리클 장비라는 건 뭐냐면 제품을 평평하게 깎아주는 쪽인데 EUV 펠리클 국산화한 장비 업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SNS텍,
FST라고 하는 기업이 양산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지분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만약 양산 승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로의 납품이 지금 보장이 되는 상황이라 만약 장비 쪽에서 보신다고 했었을 땐 여러분들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UV 펠리클 장비 쪽에서 SNS텍, FST 이 두 기업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더 괜찮은 포인트일 수 있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 본부장님, 네. 저 질문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요즘 하도 이제 로봇이 그거 해가지고 네. 그 전에 이제 저 사회 초년생 때 네. 그걸 받았거든요. IMF 오기 전에 그거 세럼 기술 아시죠? 새로운 기술. 경험을 네. 안 해보셨지만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대한민국 증시에서 하나의 신화였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없어진 회사. 네. 그 뭐 전화해가지고 국제 전화해서 광고 좀 듣고 뭐 이렇게 전화하면 공짜로 하는. 그렇죠. 야 그걸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가를 갔을 때 저는 사실 그랬어요. 뭐 학교에서 배운 재무관리, 무슨 투자론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은 걸 갖다가 그때 처음 경험했거든요. 네. 자, 그 연장선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른바 대한민국 로봇주의 대장주죠.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거기다 삼성에 이제 또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이랑은 다 좋아요. 네. 그런데 한번 뒤져보니까 얘가 지금 시총이 9조가 넘는 회사네. 네. 9조 3,300억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매출 193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30억이고 네. PER이 나오긴 나오네. 6,200배. 자, 이걸 지금 로봇 하니까 막 로봇이 날아가고 그래서 회사 이름에 로봇자 들어가는 것들은 막 날아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프라이싱을 그래요 뭐 앞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이걸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7월, 8월 달에 좀 고객들에게도 많이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대비 지금 성과는 형편없다. 예. 그런데 이걸 어떤 명분으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을 예. 것이냐라고 예.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결과에 최근에 들어서 할 말이 없네 또. 저도 사실은 많은 비난을 좀 받고 있지만 예. 일단 로봇주들을 좀 볼 때 저도 계속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쪽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감속기 쪽은 그래도 투자할 만한 명분은 지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속기 쪽. 감속기 쪽. 대표적으로 중대형 쪽에서는 SBB 테크가 있고, SPG가 있고, 소형 쪽에서는 SBB 테크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일단 1차적으로 로봇이 산업 환경에 많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는 우리가 분당 눈으로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만큼 로봇팔이 움직이게 되면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와는 좀 다르게 제어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좀 들어줄 수 있게 네.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중간 부품이 바로 감속기이기 때문에 감속기는 지금 절대적으로 전체 로봇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인데 그동안에는 일본 제품을 많이 수입을 좀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아무래도 이제 수입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마진율이 적었는데 이걸 국산화한 상황에서는 지금 감속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그나마 가장 좀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속기 좀 괜찮은데 아니 무슨 소리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세의 대장인데 여길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지난주에 황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황 사장. 이거를 투자의 기준을 좀 잡으면서 사고 팔고 하기에는 저도 조금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선주 어때요? 조선주는 좀 네. 왜냐면 이제 뭐 한참 마스가 해가지고 네. 많이 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슈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거 조선은 2주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예.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기준이 엄격한 섹터가 조선 혹은 방산일 텐데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조선가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 기조 그대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마스카 프로젝트
마누가 프로젝트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만약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지가 확인을 하고 나서 저는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그 프로젝트에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단 1%라도 참여를 한다면 지금의 어떤 매출보다 훨씬 큰 매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투자를 해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워낙 기술주에 지금 포커싱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사들, 조선주들 그리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라는 표현보다 수급이 좀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저는 살펴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김 본부장 보시기에 프리장하고 장 끝나고 나서 저녁에 돌아가는 그 장 그거 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나요? 저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게 할 거면 본장에 좀 집중을 해야지. 예. 이게 프리장이 뭐가 문제냐면 예.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고 나서 네. 뭔가 나도 그럼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살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호가가 워낙 얇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시장은 야, 지금 안 사면 또 내가 안 사면 날아가겠구나 싶어서 또 고점에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그럼 다음날 또 프리장에서 이미 차익 물량이 한 번 또 크게 발생을 하고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또 고점에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넥스트레이드를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에 하실 거라면 그래도 거래량이 좀 풍부하게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 저는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주나 자동차 어때요? 어제 좀 플랫폼주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좀 혼조세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이버 예. 카카오는 저는 조금은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결국엔 지금 GPU 이 네네. 이야기를 지난주 주말부터 아마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GPU를 통해서 가장 1차적으로 수혜를 볼 건 당연히 이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겠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장을 또 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네이버는 소보린 AI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발표 일정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로봇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든 것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한번 공략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 3주 전에 업데이트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또 챗 GPT가 지금 카카오 플랫폼으로 확 들어오다 보니까 또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볼 수 있는 여력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좀 뭐랄까요? 코로나 때 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예를 들어 반도체가 간다, 네. 뭐 조선이 간다, 자동차가 간다. 한번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게 관련한 소재, 뭐 부품, 뭐 이런 얘기가 슬그머니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네. 이번에는 가는 것만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다 살 수 없다. 다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나와서 좋다 하는 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살 수 없거든요. 어떻게 조선도 갖고 있고 방산도 갖고 있고 반도체도 갖고 있고 제약 2차전지 다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시되 네. 지금은 중소형주 대신 대형주에 집중을 하신 게 맞다. 이게 저는 현실적인 좀 대안인 것 같아요. 다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기준점은 뭐냐면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쪽에서 헤매시더라도 조금은 그 섹터와 그 기업의 주가가 빨리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쪽에 일단 붙들고 잡고 계셔야 혹시 모를 지수의 변동성에도 저는 버틸 수 있는 명분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로봇이 올라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다만 이런 쪽 나중에 또 조정의 폭이 강하게 나오면 예. 이게 가지고 있을 명분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매매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